안녕하세요. 금융경제금 윤성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돈을 모으고 써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미래의 경제 독립자 어린이 경제 구단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책 내용 중 소비와 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피자와 햄버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피자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햄버거 손들어 볼까요? 네. 어떤 친구는 피자를, 어떤 친구는 햄버거를 선택했을 텐데요. 피자를 선택하면 햄버거를 포기해야 될 거고요. 햄버거를 선택하면 피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회비용. 네, 그렇습니다. 기회비용입니다. 이 기회비용은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다음처럼 1시간이 주어졌을 때 책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게임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면 포기하기 마련인 하나가 있을 거고요.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기회비용. 그렇습니다. 기회비용은요, 돈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처럼 지금 돈을 쓴다면 우리는 이것을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래에 돈을 쓰기 위해 모아둔다면 우리는 이것을 저축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소비와 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와 진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친구가 제나고요. 여기 친구가 진아입니다. 제나는요, 별명이 저축요정이에요. 취미가 돈 모으기군요.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특징이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제나는 왜 돈을 모을까요? 돈을 모아서 제나는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처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여행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플 때 병원에 가려면 그래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될 텐데요. 나이가 들면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제나의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해요. 제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나는요, 용돈 10,000원을 받았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맞아요. 적은 통에 돈 10,000원을 넣어두었다가 혹시 누가 가져가 버리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되던 때 아하! 좋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표정이 다시 밝아졌는데요. 자, 저금통에 돈을 넣었을 때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1년 뒤에 다른 부분이 있죠? 저금통에 넣어두었던 10,000원은 그대로 있겠지만 은행에 넣어두었던 돈은 10,000원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자가 더 붙습니다. 아니, 선생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데 어떻게 이자까지 주는 걸까요? 여기 이 친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생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예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금. 그렇죠. 예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은행에 보관하고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돈이 필요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대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출. 맞아요. 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한 사람들은요,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 바로 대출 이자인데요. 금리가 5%라고 가정한다면 500원이라는 이자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선생님, 금리는 뭐죠?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이야기를 드립니다. 돈에 대한 대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500원으로 은행을 운영하는데 일부 쓰고요. 은행원들의 월급도 줄 테고요. 또 일부는 돈을 맡긴 우리들에게 예금, 이자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 예금과 대출의 차이로 돈을 번다고 해서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유대머신. 맞습니다. 예대마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진아는 별명이 소비요정입니다. 취미가 쇼핑, 음악 감상, 게임까지. 와, 취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징이 친구를 잘 사준다고 해요. 진아의 용돈 기입장을 살펴볼까요? 진아의 용돈 기입장입니다. 12월 1일 용돈 3만원 받습니다. 남은 돈은 3만원이고요. 12월 1일 떡볶이 세트 친구들과 같이 먹으려고 12,000원 써서 18,000원 남았습니다. 12월 2일 고구마 라떼 사 먹었는데요. 카페에서 친구들 것까지 사줬군요. 14,000원 써서 4,000원 남습니다. 용돈 또 받습니다. 3만원 받아서 34,000원 되었고요. 피자 사 먹습니다. 비싼 음식 사줘서 돈 많아 보이려고 했다는데요. 27,000원 써서 7,000원 남았습니다. 액세서리 구입하는군요. 못 사면 자존심이 상해서 문구점에서 외상 구매를 했습니다. 2만원을 썼는데요. 돈을 빌려서 써서 잔액은 마이너스 13,000원이 되었습니다. 분식은 친구가 분식 먹는 것이 부러워서 이런 또 외상으로 구매했군요. 5,000원을 써서 마이너스 18,000원. 용돈 또 받습니다. 5만원 받아서 남은 돈이 32,000원 되었고요. 연극 티켓 구매합니다. 친구가 같이 보자고 졸라서 28,000원 써서 4,000원 남습니다. 용돈 또 받습니다. 10,000원 받아서 14,000원 됐고요. 영화 관람합니다. 친구가 본 곳이 부러워서 8,000원 써서 마이너스는 아직 아니네요. 6,000원 됐습니다. 용돈 20,000원 받습니다. 26,000원이고요. 게임 결제합니다. 50% 할인이라서 급하게 결제했다고 하는데요. 15,000원 써서 11,000원 남았습니다. 샌드위치 주스 사 먹습니다. 멋져 보이려고 일부러 가장 비싼 샌드위치를 주문했군요. 8,000원 써서 3,000원 남았습니다. 용돈 3만원 받습니다. 남은 돈은 33,000원이고요. 캐릭터 메모장 펜 삽니다. 친구가 사길래 같이 구입하는데요. 12,000원 써서 21,000원 남았습니다. 액세서리 화장품 구입합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샀다고 해요. 15,000원 써서 6,000원 남았습니다. 용돈 또 받습니다. 3만원 받아서 36,000원 남았고요. 음악 스트리밍 결제하는군요. 최신 음악 들어줘야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8,000원 써서 28,000원 남았습니다. 캐릭터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구입합니다. 귀여워서 샀다는데요. 25,000원 써서 3,000원 남았습니다. 용돈 또 받습니다. 10,000원 받아서 13,000원 되었고요. 음료수 구입합니다. 지나가다 편의점 보여서 샀습니다. 마이너스 2,000원 하면 11,000원이 남겠네요. 용돈 또 받습니다. 10,000원 받아서 21,000원 남았고요. 분식 세트 사 먹습니다. 신메뉴라 조금 비싸도 궁금해서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21,000원 써서 남은 돈은 없습니다. 화장품 구입합니다. 화장품을 쓰면 예뻐질 것 같아서 구입했다고 해요. 10,000원 써서 마이너스 10,000원입니다. 이번 달 22만원 받고요. 23만원 썼습니다. 마이너스 10,000원이 된 상황입니다. 와, 이거 어떡하죠? 진아의 소비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89,000원, 38.8%를 썼고요. 옷뷰티에 45,000원, 19.8% 썼습니다. 오락문화에 84,000원, 36.4%이고요. 학용품은 12,000원으로 불과 5%에 불과합니다.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선생님하고 진아의 소비 문제점을 같이 찾아볼게요. 진아는 지금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것, 바로 과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이 없이 갑자기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았죠. 충동 소비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과실소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들이 산다고 따라서 사는 모방소비까지. 여기서 잠깐 퀴즈! 계획이 없이 갑자기 물건을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초성 퀴즈입니다. 3초, 2초, 1초. 정답은 충동소비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나와 진아가 만약 어른이 된다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 개념 9가지 중 소비와 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경제교육 윤성애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